자,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고종이의 상한용을 위하여라는 시를 공부합니다. 자, 이 시는 일단 미리 말을 하는데 민중시 계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중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 알지? 그래서 민중시에 대한 설명을 한 이 정도 해줄까? 자, 우리가 민중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민중시는 기본적인 정리 조건이 있어요. 민중이라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지. 일단은 이 민중시가 인식하는 현실은 다 부정적 현실에 해당이 돼요. 이 부정적 현실로 인해서 결국 뭐냐면 고통을 받는 거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고통이 개인적 고통으로 끝나면 민중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 자, 그 두 번째 특징이 뭐가 되는 거냐면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죠. 자, 공동체 의식을 이제 연대 의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유대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요거는 지금 일단 첫째는 이 고통이지? 이들이 받는 이 고통이라고 불리는 게 집단적인 거지. 고통의 집단성이라고 불리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고통을 함께 받고 있으니까 이것은 이제 혼자서 고통을 받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겠지. 그리고 이제 뭐냐면 서로 간의 어떤 위안이라든가 배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더 나가면 상대방을 위한 집단을 위한 희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게 일단은 공동체 의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중시는 뭐냐면 부정적 현실만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안 좋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결국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게 민중시의 기본적인 구조라고 봐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해서 좀 좀 지우도록 하자. 알았지? 예, 지우고 다 적었지? 이제는 다음에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예. 자,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서는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자,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리어도 새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이연이여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보이면 꽃은 피거니 세상 어디에서나 개울은 흐르고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자 가자 고통이여 삶아 떼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자, 고통과 소름의 땅 헐헐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벌써 밑으로 쳐져 있네요. 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자,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자,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에선 마주잡을 수 하나 오고 있거니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자, 이 대목은 결국은 이제 줄거리는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상한 갈대나 부평초입처럼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럼 우리에게 희망은 버릴 수 없다. 라는 게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새로운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자 우리가 디테일한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년과 2년이 이 시는 전체 3년으로 되는데 1년과 2년이 서로 대구야. 형식적으로도 서로 간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내용 구성도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어서 먼저 이제 1년을 보면 2년 자동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한 갈 때는 일단은 뭐냐면 그 화자가 포함된 계층이 속한 부정적인 상황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상한 갈대야. 그래서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에서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새수는 돋거니 이런 말이 나와요. 재밌는 게 뭐냐면 상한 갈대는 결국 상한 갈대라도 물만 있으면 좀 뿌리만 멀쩡하면 새잎이 돈다. 새로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수는 결국 뭐냐면 이거는 생성 이미지에 해당이 됩니다. 생성 이미지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지금 부정적 상황에서도 이 새순이라고 하는 생성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고통에 그작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요.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결국 뭐냐면 현실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그쵸?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연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한번 보시면요. 똑같이 부평초 잎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상황이 나와요. 예. 상한 갈 때는 일단은 뭐냐면 상했으니까 소멸 이미지가 해당이 되죠. 예. 소멸 이미지에 해당이 돼서 이거는 시련이라든가 고통 이런 의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부평초 잎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 이미지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 흔들리고 있으니까. 유동 이미지에 해당이 되고요. 이 유동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삶에 있어서 불안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안한 삶이라도 또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꽃이라고 하는 생성 이미지 그렇죠? 이걸 통해서 또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나 게으름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나 등불을 켜지듯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딱 묶어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가자 고통이요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를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야 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부정적 현실 극복을 위한 어떤 능동적인 태도가 똑같이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요 두 개를 갖고 이제 우리 결론을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연의 구조가 뭐냐면요. 두연의 구조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는 얘 1년에서 보면 앞부분에 부정적 상황이라도 희망은 있다. 이게 근거예요. 근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되는 이게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가 되는 거죠. 이연도 마찬가지로 희망이 있다. 근거예요. 그리고 능동적인 태도로 하자. 주장이죠. 결국 뭐야? 근거와 주장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에서 얘기한 이 두 연을 정리를 해서 세 번째 연에서 이제 결론,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이 정리를 해버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고통과 서름의 땅과 뿌리 깊은 벌판 서로 대립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과 서름의 땅이니까 요거는 그 절망, 마이너스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 뿌리 깊은 벌판은요. 플러스한 상황이 되는데 이 플러스한 상황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그냥 희망이 온 게 아니야. 우리가 얘기했던 뭐 꽃이 피던가 새순이 돋던가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냐면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그 희망을 그러니까 그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희망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공간이 뿌리 깊은 벌판이라고 봐요. 아무튼 결국은 서름의 땅과 대립되는 공간으로 뿌리 깊은 벌판이 나타나죠. 그리고 두 팔로 막아도 자 바람은 불듯 하고 나와 있는데 이 바람은요 유동 이미지가 아니라 아무리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아도 자연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뭐냐면 자연의 섭리가 되는 겁니다. 자연의 섭리가 되고요. 이렇게 자연의 섭리가 되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새로운 세대는 마치 아무리 그 인위적으로 막아도 바람이 불듯이 새로운 세대, 즉 우리 희망의 실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신념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 영원한 비탄 슬픔이죠. 좌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 깜깜한 밤이라고 하는 또 아무리 부정적인 현실이라 하더라도 마주잡을 수 없는 요게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이른바 공동체 의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싸움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민중이라고 하는 같은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자. 이런 대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줄거리는 일단은 어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상한갈대나 부평초입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 상한갈대나 부평초입도 새순이 돋거나 꽃이 피는 자연의 섭리를 지니고 있듯이 우리도 지금은 힘들지만 그 희망을 실현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신념 해결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주장을 토대로 해서 그 능동적인 삶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공동체적인 신념을 강조하면서 이 시가 끝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특이하게 봐줘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좀 어려워요. 여기도 흔들리는 게 나오고요. 여기도 흔들리는 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한갈대가 나오고요. 부평초입도 이제 흔들리는 게 또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흔들리는 거에 표시를 하는데 우리가 이 시에서 보게 되면 이 시에서는 일단은 흔들리는 게 나올 때 그냥 일반적으로 흔들림이라고 하는 거는 유동 이미지예요. 유동 이미지가 긍정적 의미가 나오면 무조건 플러스적인 자유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유동 이미지가 나오는 건데 자, 이 시는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불안한 거죠. 불안이라고 하는 민중의 삶과 관련된 부정적인 의미를 지녀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시를 보게 되면 상황 따라 달라요. 이게 우리가 시를 볼 때 문장에 따라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메뉴를 보게 되면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린다는 말, 넉넉히란 말이 나와서 수식을 받으면 이 흔들리는 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긍정적 의미를 지녀요. 마찬가지로 1년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 이 충분히 흔들리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나오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의미가 나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연에서 뿌리 없이 흔들리는 이거예요. 얘는 부정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맥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1년에서 보면 요거는 결국은 뭐야 어차피 우리는 불안해. 근데 지금은
너무 불안하다고 해서 초조하게 불안하지 마. 어차피 우리의 삶은 불안해. 근데 조만간 우리의 삶은 안정적이 될 거야. 그러니까는 지금은 마음껏 불안하게 살아. 뭐 이런 대목이 되는 거야. 근데 이연에서 보여주고 있는 불안, 뿌리 없이 흔들리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진짜 근거 없이 불안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이. 근데 근거 없이 불안한 삶이라도 결국은 뭐야? 꽃이 핀다. 결국 뭐냐? 우리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다라는 대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요, 재밌는 게, 자, 이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시어가 있어요. 시어가 있으면 이 시어는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시어에 결국은 뒤에 나오는 서술어가 있어요. 서술어. 그리고 앞에 수식어, 관형사나 아니면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수식어가 있는데 얘네들에 의해서 의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독립적인 의미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이 시어가 차지하는 위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경우에는 시어를 보고 시어를 문장 단위로 보면서 이 시어에 걸쳐 있는 서술어가 뭐냐? 근데 이 시어가 서술어인데요? 그러면은 그 서술에 걸쳐 있는 수식어가 뭐냐를 통해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미 영향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시어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의미냐 아니면 뭐냐면 마이너스 의미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흔들리다라고 하는 이 서술어가 우리로 하여금 많은 혼란을 가져와요. 그래서 일련에 있는 서술어는 흔들리는 것은 플러스예요. 왜냐하면 희망을 전제로 한 불안감이기 때문에, 불안이기 때문에, 삶의 불안이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딱 처음 나오는 건 뭐냐면 아무 전제도 없는 불안한 삶이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가 돼요. 이거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고종이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 자, 마치도록 할게요.